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6일.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마치 보이지 않는 두 거인이 시장을 양쪽 끝에서 꽉 잡고 서로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두 힘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1% 넘게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한 시장 안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길래 이런 기묘한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일단 시장을 아래쪽으로 강하게 끌어내린 첫 번째 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 세계를 뒤덮은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에서 시작된 긴장감이 우리 시장에 아주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7배. 이게 바로 그 공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형 유조선 우리가 VLCC라고 부르는 배의 운임이 올해 초랑 비교해서 무려 7배나 폭증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닉에 가깝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중동이 불안하다는 그 막연한 공포가 어떻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지 여기서 딱 보이는 겁니다. 운임은 한일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버렸죠. 환율마저 1,500원에 거의 다다랐으니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해운이나 유가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파장이 이제 산업의 핵심 원자재, 바로 비철금속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이어지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 하나가 저 멀리 바레인에 있는 세계적인 알루미늄 공장의 생산량을 20%나 줄이는 결정으로 이어졌고요. 그 결과는요,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관련 주식들은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섹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기도 하지만 철강처럼 원자재를 비싸게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산업들은 고유가에 고환율까지 이 이중고를 맞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완전히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이걸 막아내고 코스피를 오히려 위로 끌어올린 아주 강력한 긍정의 힘이 있었거든요. 바로 기술주였습니다. 이 두 종목만 봐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도체 대표주자인 SK하이닉스는 무려 7%나 급등했는데 산업 대표주자인 현대제철은 5% 넘게 하락했죠. 기술주와 전통산업 사이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니 그럼 반도체는 왜 이렇게 혼자 잘 나갔을까요? 동력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첫째, 곧 있을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여기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1분기 실적 전망이 불을 지폈죠. 이러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좋은 장비주부터 미리 사두자.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기술주 말고도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준 또 다른 긍정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온 건데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원전 가동률 상향.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60%대에서 운영하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거죠. 이 결정 하나가 원전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주 이야기 말고도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이슈가 시장에 아주 독특한 승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시장의 반응은 사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이 3대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갔고요. 결국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되자 대체제 성격인 백신이나 방역, 사료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인 거죠. 자, 이렇게 서로를 밀고 당기는 강력한 두 힘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우리는 대체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점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역풍과 기업 실적 모멘텀이라는 강력한 순풍이 정면으로 충돌한 말 그대로 줄다리기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신호를 주시해야 하는가?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스코어 카드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딱 이 세 가지 지표만 눈여겨보세요. 국제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계속 머무르는지, 해상 운임지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버리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세계를 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래를 이끄는 기술의 모멘텀. 내일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힘이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게 될까요?